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아주 그냥 뭐 오늘 아주 네. 좋은 소식 들고 왔죠. 예. 그쵸. 네. 아까 퇴근 시간 거의 임박해서 네. 저희 과장님이랑 오랜만에 사건 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노트북 켜놓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메일이 딱 온 거예요. 네. 결정 뭐 송달되거나 하면 바로 제 메일로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전자소송에 둘이 같이 들어가 봤죠. 음. 결정문 클릭을 하는데 그 전자소송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확인 송달문서는 클릭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확인 송달문서란에 가서 클릭을 해야 돼서 또 거기 가가지고 클릭을 했죠. 네, 딱 주문을 보는 순간, 네,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변호를 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님의 공천 배제 처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를 해라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요. 네, 그것이 인용이 됐어요. 네. 네. 인용이 됐습니다. 네, 지금 17일 날 제출했는데 31일이니까 보름 좀 안 됐네. 네, 2주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아무튼 되게 막 진짜 결정할 때까지 지금 기자들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나 몰라. 매일매일. 네. 언제 나와요? 변호사님 언제 나오나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 어떻게 알아? 네. 그 재판부에다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네. 그 재판부에다 물어보셨어야지. 네. 재판부에 제가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전화를 했거든요. 오후 늦게. 그랬더니 실무관님이 이번 주에는 할 것 같은데 근데 기자들이 너무 많이 전화 오는데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전화 많이 온다고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재판부로 전화 많이 오는 거예요? 네, 전화 많이 오나 봐요. 자, 어쨌든 이런 중요한 소식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컷오프 효력정지 이렇게 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현명한 판단 내린 사법부의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뭐 김영환 지사 통화해 보셨어요? 했죠. 네. 네, 얼른 끊었어요. 뭐 말씀만 드리고 막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이제 여기저기 축하 전화 받으시느라고 또 저도 기자들 전화 받고 지사님도 별도로 기자님들 전화 받으시느라고 아까 또 전화 오던데 제가 또 다른 전화 받고 있어 못 받았어. 네. 아마 방송 중에 또 올 겁니다. 아, 그래요? 받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방송 중에 오는 저 김영환 지사님 전화 이제 급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결정 났으니까. 결정 났기 때문에 급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 국민의힘이 공천이 잘못됐다라는 게 법원에서 인정이 됐어요. 근데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사실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넣은 거는 여러 번 봤는데 인용된 거에 대한 기억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없어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거 신청서 쓸 때 유일하게 참고로 한 게 이제 주호영 의원께서 2000년대 초반인데 2006년인가 8년인가 뭐 그때 그때 컷오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사실상 컷오프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호영이라는 후보에 대한 컷오프가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우선 공천이죠. 우선 추천 이런 거. 그런 걸로 여성 후보인 이인선 후보님을 그냥 단수를 줘버린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 인용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컷오프된 것에 대한 인용이 아니라 그 해당 지역구에 단수 추천을 한 여성만 차별해가지고 그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게 가장 사실 적극적인 판단이었어요. 공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한 판단은 거의 유일한 판단이었거든요. 결정이었는데 그거 왜 제가 오늘 뭐 법조인에게도 들었지만 헌정사에 남을 결정이라는데요. 처음이라고 저는 들은 것 같아요. 헌정사상 최초의 가처분 판결이다. 네, 컷오프를 뒤집은 결정은 저도 못 봤고 제가 이제 판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신청 케이스는 많은데 인용된 케이스는 이 정도로 완벽하게 인용된 케이스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이번 공간위가 너무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우리 것도 그래서 인용이 됐는데 그 뒤에도 줄줄이 인용이 될 것 같다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네. 네. 지금 실제로 오늘 공관위원장하고 정치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결정문 네. 정리를 한 걸 제가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이 공천시청자 모집 네. 그 일자예요. 네. 보통은 그 당원당규상 당규 11조 2항에 보면 3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네. 그것도 컷오프 결정이 나자마자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컷오프 하면서 내일 하루만 추가 공모하겠다라고 하루만 띄운 점. 이게 일단 그건 내정해 놓은 거죠. 한 네. 명한테만 보통 내가 얘기해 놨으니까 공지 나오면 바로 지원해. 이게 흔히 하는 입시 수법이죠. 저기 네. 취업 비리 막 이런 거 있을 때 하는 네. 얘기죠. 공직에서도 흔한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정해 놓고 할 때. 네. 자, 그러니까 네. 결국 이런 규정을 위반해서 공고 규정을 일단 위반했다. 왜냐하면 그 공고 규정이 여러분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정보 있는 사람, 당직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공지하자마자 알죠? 아니면 미리 알려주거나. 그래서 준비해서 바로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전혀 모르다가 홈페이지 들어가야지만 공지 보고 아는데 오늘 저녁 때 공지 내고 내일 마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지원할 수 있어요? 없죠. 못하니까 적어도 3일은 무조건 공고 3일 이상은 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봐. 강행 규정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든 당원 당규를 위반한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 법원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야, 그러면 김수민이 애초에 들어왔었고, 그러면 김영원도 다 있는 상태에서 4명이 충분히 4명, 5명이 동일 선상에서 출발점을 딱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은 이미 공천이 배제된 상황에서 자격 심사를 김수민을 추가로 받게 해서 간 거 자체가 이상하다. 이거 문제 있다. 이건 민주적 절차성에 대한 기대나 신뢰 훼손. 그러니까 특정인 한 명 빼고 한 명 끼고. 그거 자의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죠. 자의적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네.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하지 않았고, 특히 오세훈에 대해서는 공천 신청 기간을 연장한 부분도 지적을 했어요, 법원이. 자, 그 오세훈하고 유정복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고요. 자,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유독 이 김영원에 대해서만 시대 교체, 세대 교체 및 뇌물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가지고 공천을 배제한 것 자체가 평등 원칙에 반한다. 기본권 침해예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컷오프 자체도 보면은 예비 심사 제도에 따른 게 아니다. 당원에 따른 당원 당규에 있는 당원에 따른 당원 99조 예비 심사 제도에 따른 게 아니라 당규 15조에 따른 자격 심사 결과로 보인다. 그러니까 뭐냐면 99조는 후보 난립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심사제도 컷오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건 통과해서 밑에부터 자르는 거니까. 네, 이미 거기서 컷오프를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15조로 해서 지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쟤는 안 돼 하고 뺀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15조에 따라서 한 거 같은데 15조 2항에 따라 한 거 같은데 그 회의의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그걸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못했어요.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그 99조에 따른 예비심사 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4명까지 하는 거래요. 근데 애초에 김수민은 있지도 않았으니까 4명이었잖아요. 4명이기 때문에 예비심사 제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것도 후보 난립 상황이 아니에요. 네, 후보 난립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중에 막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4명 이하여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겠죠. 그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범죄자 막 정가 12번 막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이러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이 4명은 진짜 하나같이 다 쟁쟁한 후보들이었어요. 검사장 출신, 경찰청장 출신, 현직 도지사, 현직 삼선 시장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후보 난립이 전혀 한 충북만큼 후보 복 터진 곳이 없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4명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굳이 한 명 자르고 그 다음에 한 명 또 데리고 와가지고 4명을 만든 거냐? 이거 제도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얘기했던 그 뭐 1차 합격자 불합격자 합격시키라는 것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야, 저는 이 타이밍에서 이제 의심스러운 게 그 장동혁하고 배현진하고 의총장에서 배현진이 뒤에서 이렇게 장동혁 쳐다보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은 그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쳐다보던 그 모습하고 비교를 하던데, 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모습. 네.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애써 둘이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네. 인증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오히려. 둘이 되게 친해요. 예, 요즘은 내가 모르지만 F4 할 때 네, F4 할 때 아시죠? 네. 저기 한동훈 대표 시절에 F4들 수석 최고위원이 장동혁이었잖아요. 그때 누구지? 박정훈하고 F4들하고 유일하게 홍일점이 배현진이었어요. 네. 엄청 친해요. 어디 가면 그러니까 그냥 정도껏 친한 게 아니라 많이 친해요, 여러분. 그래서 네. 이번에는 항소를 하겠다. 항고를 하겠다? 네, 즉시 항고를 즉시 항고를 고민해 하겠다. 보겠대요. 어. 하면 참 아니 그러면은 왜 배현진하고 저 김종혁이한테는 장동혁이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야말로 결정문 보고 이거는 항고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부실하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래도 재판장께서 이것저것 소명하라고 대충 한 거를 그래도 소명을 해라라고 3가지를 하라고 기회를 줘가지고 어떻게 냈어요, 저쪽이. 네. 냈는데 그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또 기준이 없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문제지. 네. 반영이 될 수가 없죠. 엉망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쪽 같은 경우는 배현진하고 김종혁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대응 자체를 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고를 해서 그 징계가 타당했다라는 걸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징계 양정이야말로 당의 자율 범위거든요. 당권 정지 1년 줄 걸 2년 줬다. 이거 상관없어요, 솔직히. 네, 징계 양정은이야말로 그냥 당의 자율 범위 재량권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거든요. 배현진하고 김종혁은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놔두고 아무 이유 없이 맥락 없이 컷오프된 김영환 지사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항고를 하겠다? 뭐 김영환 지사한테 왼수 줬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사를 보면 이 기사 내용은 김수민은 안 한대요. 예. 그 법원 결정 존중한다고 그랬고 얼마 전에 논란 생기자마자 2주 전이죠.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죠? 김수민이 인용되면 나 후보 사퇴하고 지사 캠프 들어가서 일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김수민이 선고 직후에 법원에서 김영환 지사 가처분 인용됐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고 충북의 혁신 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바라며 저 또한 멈추지 않고 합리적 보수의 길을 열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합리적 보수래요. 예. 아시죠? 새로운 보수, 합리적 보수. 예. 자, 진짜 별로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은 해석하고 글쎄요, 있습니다. 전 내일이면 말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예. 당의 만류로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말 바꿀 거예요. 예. 네. 지금 여러분 당선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 누군가 그 엔추파도스 추파춥스들은 당선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사퇴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가 막히네. 지금 국민의힘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조기령 시장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는 이런 결정을 했을 거고, 네. 누군가는 김수민을 결국에는 가산점으로 해주려고 하지만 어쨌든 옆에 조기령 시장 같은 핫한 인물들 들러리 세워보려고 했는데 다 안 됐잖아요. 네. 아무도 들러리 서지 않았고, 윤곽근 변호사님만 지금 어부지리로 1등할 뻔하는 상황인데, 그럼 어떡할 거래? 윤곽근 변호사님 1등하면 어떡할 거래? 곽규택 법률위원장님, 윤곽근 변호사님 1등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어쩔 건데요? 저 윤곽근 변호사님에 대해서